자, 이번 시간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쏘아 올린 공,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정조준을 한 작심 발언의 그 파급 효과가 얼마나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지, 지금 현재 평양이 대충격에 빠졌으며 이런 날이 올 줄 몰랐다라는 워딩의 본질이 무엇이겠습니까? 정성산 TV에서 왜 윤석열 시대에 통일을 준비해야 하는지, 윤석열 시대에서 왜 통일의 기틀을 만들어야 하는지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강령 메시지에 러시아뿐이 아니라 중국과 평양, 김정은의 지도부를 지금 발칵 뒤집어 엎고 있다라는 소식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산 TV를 애청해주고 계시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들과 해외에 계시는 북한 동포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작심을 하고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뒤집어 엎었지요. 자, 오늘 소식에서도 우리가 왜 멸공의 기치를 높이 들어야 하는지 그 소식이 여실히 드러난다 하겠습니다. 헤드라인부터 보시겠습니다. 자, 헤드라인만 보면은 어떤 소식인지 참 감이 좀 안 오실 겁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고물가 시대, 또 고환율 시대, 고유가 시대. 따지고 보면, 어떻게 보면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련의 과정에 윤석열 대통령이 탄생한 것은 정말 위대한 신의 한 수였다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게 됩니다. 왜냐? 정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을 한 이후에 계속해서 메시지를 내지 않았습니까? 중국 공산당에게도 강력한 반중의 메시지를 냈고, 또 윤석열 정부의 내각과 이 내각에 있는 이 장관들도 중국인들과 또 중국 조선족들과 관련된 정책들을 계속 펴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반공의 정신이 확산되고 있는 그 본질은 무엇이겠습니까? 이번 소식에서도 우리가 왜 윤석열 대통령을 잘 지켜야 하는지, 윤석열 대통령 시대에 정말 격변하는 이 평양의 충격에 빠진 평양의 그 민낯이 무엇이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아주 잘하고 있다라는 소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WTR 내부 소식통들이 긴급하게 인터뷰를 해서 원래는 이제 위챗하고 텔레그램으로 가지고 왔는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소상하게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정리를 좀 했습니다. 자, WTR 통신들이 단독 북한 지도부 난리가 났다. 누구도 이런 시대가 올 줄 몰랐다. 윤석열 대통령 북한, 중국, 러시아 발언에 충격. 누가 충격을 먹었다는 이야기입니까? 북괴 평양 지도부가 지금 충격을 먹었다는 이야기죠. 지금 북한 외교부가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의 충격 발언에 난리가 났다. 중국, 북한 대사관의 익명의 중국 소식통에 따르면 현재 김정은의 외교부가 남조선 윤석열 대통령의 중국, 러시아 관련 발언에 상당한 쇼크를 먹었다. 역대 남조선 대통령 중에 이렇게 북조선과 중국, 러시아를 한 번에 때린 적이 없었다. 무엇을 의미하겠는가?
그 누구도 이런 시대가 올 줄 몰랐다라고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로이터와 가진 인터뷰에서 대만 해협 문제에 대해 이런 긴장은 힘으로 현상을 바꾸려는 시도 때문에 벌어진 일이며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힘에 의한 현상 변경에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대만 문제는 단순히 중국과 대만만의 문제가 아니고 남북한 간의 문제처럼 영내를 넘어서서 전 세계적인 문제로 볼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중국과 북한을 동시에 때리며 대만 문제는 곧 북한 문제라고 언급했다. 이렇게까지 대만 문제와 북한 문제를 동시에 거론한 한국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이 유일하다라고 했다. 그래서 현재 중국 지도부와 북한 평양 지도부가 난리가 난 것이다.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히죠. 윤석열 대통령이 일타 쌍피가 아니라 김정은을 딱 가운데 놓고 시진핑과 푸틴을 아예 가열차게 날려버렸다라는 오딩 아니겠습니까? 자, 이러한 소식은 이제 러시아 소식도 좀 전해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자, WTR 소식통은 북한 국가보위성 소속으로 중국과 러시아에서 외화몰이 사업을 하는 고위 소식통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최측근인 메드베데프 국가안전보장회의 부의장이 남조선 윤석열 대통령 발언에 강력 반발했다라며 메드베데프 부의장은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은 그 나라 한국이 원칙적으로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며 텔레그램에 쓴 뒤 우리의 적을 돕고자 하는 새로운 열성가가 등장했다고 덧붙였다라며 이어서 최근까지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어떠한 살상 무기 제공 가능성도 배제한다고 분명히 확인했다라고 상기했다며 그러면서 러시아의 메드베데프 부의장은 북조선에 대한 최신 무기 지원 가능성을 밝혔다. 러시아의 최신 무기가 그들 한국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우리의 파트너인 북한에서 나오는 것을 볼 때 그 나라 한국 국민들이 뭐라고 할지 궁금하다면서 대가를 치르는 것이라고 굵은 글씨로 마지막에 적었다. 자, 그러면서 러시아에 있는 국가보위성 소식통은 자, 남조선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하다 러시아까지 때리는 시대가 열렸다. 현재 평양 외교부는 대패닉 상태, 이런 사태를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자, 실제로 북한 내부에서는 어떤 반응이 쏟아져 나오는지 화교 소식통도 소상하게 전했습니다. 북한 중앙당과 외교부의 정통한 중국 화교 소식통은 현재 가장 바빠맞은 사람은 북한의 김정은이다. 중앙당 사람들과 외교부 사람들이 지금 정신이 없다. 남조선 윤석열 대통령이 중국의 대만 문제를 언급하며 북한 문제에 그야말로 본때 있는 작심 발언이죠. 본때 있는 발언을 던졌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언급하며 무기 공급 발언을 했다. 뭐겠나? 오늘날 신냉전 시대에 북조선 김정은의 핵 문제를 중국과 러시아가 제대로 풀지 못하면 디립다. 남조선, 미국, 일본 여기에다 구라파, 나토까지 끌어들이겠다는 거 아니겠나? 그러니 현재 북조선 김정은과
김정은과 중앙당 사람들, 특히 외교부가 난리가 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외교 력학 구도를 남조선 윤석열 대통령이 김정은과 시진핑, 뿌찐한테 던진 거다.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날 북조선 핵은 중국과 러시아가 묵인한 거니 가만 놔두지 않겠다라고 폭탄 선언을 한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북한 평양의 대충격은 상당히 오래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한국 윤석열 대통령의 초강수는 이후에도 계속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예측.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제가 이제 그 중국과 러시아 또 이제 동남아에 있는 북한 사람입니다. 무역을 하는 분들의 소식도 전달해 드릴 텐데 지금 그야말로 북한 외교부가 매일 이 사태를 지금 어떻게 해결할 건지 윤석열 대통령이 중국을 때리면서도 대만을 언급했고 대만을 언급하면서 북한을 언급했고 또 본질적으로 김정은을 핵을 이야기하면서 핵 문제는 이 전 세계적인 문제다. 그러니 윤석열 대통령의 수가 얼마나 빛났다라는 이야기입니까? 급변하는 신냉전 시대에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과 중국 시진핑, 러시아 푸틴 대통령을 사정없이 후려치고 있습니다. 그전에도 제가 방송을 해드렸죠. 북한 내부 혁명 조직 이 WR 조직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아시아의 호랑이이다. 탈북민들 잘 지켜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전달해 드렸지요. 윤석열 대통령 시대에 우리는 반드시 통일의 기틀을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 현재 평양이 왜 대충격에 빠졌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 구단을 뛰어넘어 정말 이 동북아뿐이 아니라 북괴 김정은 멸공, 중국 공산당 멸공, 이제 푸틴까지. 그러니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 얼마나 잘 뽑은 거겠습니까?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아침은 개성에서, 점심은 평양에서, 저녁은 신의주에서 가자 북진 통일 멸공. 얼마 전 한국의 자주국방 네트워크의 이희루 사무국장은 현재 북한 김정은의 핵무장은 철저하게 중국과의 협조하에 진행하고 있으며 북한의 신형무기들을 중국이 지원해준다는 충격적인 발언을 했다. 이희루 국장은 그러면서 중국은 북한을 핵무장시키고 김정은에게 핵 A2AD 역할을 부여했다고 강조했다. 중국의 A2AD 반접근 지역 거부 전략이란 2000년경부터 미국이 중국의 서태평양 영역 지배 전략을 일컫는 명칭이다. 이 전략은 중국이 새롭게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전통적인 개념이며 열세한 세력이 강한 세력을 상대로 하는 해전을 회피하는 개념이다. 중국의 반접근 지역 거부 전략은 미국과 그 동맹국들에 대한 군사행동의 일환으로서 미래 대만 해협에서 전쟁이 일어날 경우 중국은 미국 또는 미국의 동맹국들 이 전장에 개입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반접근 지역 거부 전략의 목적은 비대칭 작전을 이용하여 주요 가상적인 미국을 위협 지원, 나아가 저지파괴하여 서태평양 지역에 배치된 미군 전력의 개입을 견제하고 만약 미국이 개입할 경우 미군의 작전 수행에 영향을 주는 데 있다. 이희루 국장은 2021년 6월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에서 김정은이 언급한 핵미사일 전략군의 역할이라는 것이 이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북한이 미국 항모전단에 핵을 쏘면 핵보복의 대상은 북한이지 중국이 아니다. 다만 미 항모전단 제거라는 최대의 전략적 이익은 중국이 얻게 된다. 북한 김정은 지도부는 미국의 핵보복이 시작되기 전 중국으로 피했다가 나중에 중국인민해방군이 북한 안정화 작전을 위해 북한에 들어가면 그때 따라 북한에 들어가서 다시 정권을 잡으면 된다고 강조했다. 김일성도 소련군과 함께 들어가 정권을 잡았다. 현재 돌아가는 분위기는 미중 패권 경쟁이라는 특수 상황을 통해 북한과 중국이 위험한 핵탄 비밀 거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사실상 북한 김정은이 핵무기를 가지고 중국 충격 거래를 했으며 북한의 급변 사태 시 김정은은 중국으로 피신, 이후 중국인민해방군과 북한 지역 안정화를 위해 중국군과 다시 평양에 재진입한다는 충격적인 전언이다. 이에 정성산 TV는 북한 급변 사태 발생 시 중국군 북한 진입 대회부 시나리오를 공개한다.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중국이 미국의 대북 공격이나 북한 정권 붕괴 시 북한 핵시설을 비롯한 주요 지역을 점령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 인민해방군 소장 출신인 군사 전문가 왕하이위는 만약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면 중국은 즉각 북한을 점령해 주요 핵시설을 통제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에서 급변 사태가 발생해 한미연합군이 북한으로 진격할 경우 중국은 북한의 북쪽 지역을 점령할 의도를 갖고 있다고 보고 있다. 중국은 그동안 북한의 급변 사태가 발생할 경우 대책이나 대응 시나리오를 언급한 적이 전혀 없다. 하지만 중국 인민해방군 최고의 싱크탱크인 중국군사과학원이 북한의 급변 사태에 대한 비상계획을 은밀하게 수립했다고 일본 언론이 2017년 2월부터 꾸준하게 보도했다. 보도 내용에 따르면 중국이 상정하고 있는 북한의 급변 사태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 북한에서 대규모 난민이 발생했을 경우. 둘째, 북한 정권이 붕괴하고 내부적 혼란이 발생했을 경우. 셋째, 북한의 핵시설이 파괴돼 핵 오염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 등이다. 이런 사태들이 벌어진다면 중국은 인민해방군을 동원해 평양 이북 지역을 장악하고 핵시설을 비롯해 주요 시설을 점령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도 중국이 이런 대응 시나리오에 따라 북한의 군 병력을 진입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다. 중국 인민해방군의 5대 전구에서 북한을 담당하는 곳은 북부전구다. 북부전구는 동북 삼성, 랴오닝, 지린, 헤이룽장과 네이멍구 전체 및 산둥반도를 관할한다. 북부전구는 명실공히 중국 인민해방군에서 최강의 전력을 갖추고 있다. 동부전구의 제71, 72, 73집단군, 서부전구에는 제76, 77집단군, 북부전구에는 제78, 79, 80집단군, 중부전구에는 제81, 82, 83집단군을 두고 있다. 집단군은 여러 사단과 여단으로 편성된 대규모 군사조직으로 산하의 보병부대, 장갑부대, 포병부대, 방공부대, 공정부대, 통신부대, 화생방 대응부대, 전자대응부대, 항공부대 등을 거느린다. 북부전구 사령부는 선양에 설치됐고 숭푸시안 상장이 사령관을 맡고 있다. 전체 병력은 43만 명으로 추정된다. 북부전구의 육군인 제78집단군은 지린성 창춘, 제79집단군은 야오닝성 야오양, 제80집단군은 산둥성 웨이팡에 각각 주둔하고 있다. 제78집단군은 압록강을 건너기 위한 도하여단을 별도로 편성해 유지하고 있으며 매년 압록강 인근에서 도하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북부전구는 북한 급변 사태 때 제78집단군을 가장 신속하게 투입해 평양을 포함해 대동강 원산선 이북을 점령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제78집단군은 한국전쟁에 참전했다. 제79집단군은 제78집 단군을 지원하고 난민 유입을 통제한다. 북한이 붕괴하면 적게는 200만에서 300만 명, 많게는 700만에서 800만 명의 난민이 중국으로 유입될 수 있다. 중화권 언론 매체들은 북부전구가 2017년 4월 모든 부대에 4급 전시대비령을 발령하고 15만 명을 북한과의 접경 지역에 집결시켰으며 방사능 오염 측정을 위한 검측지휘소를 설치했다고 보도한 적이 있다. 중국 인민해방군은 정세 악화의 정도와 대비 수준에 따라 모두 4개 등급의 전시대비령을 발령하는데 1급은 전쟁 직전의 긴박한 사태, 2급은 정세 악화, 3급은 정세 긴장, 4급은 외국에서 중대 돌발 사태가 발생하거나 중국 주변 지역에 중대 이상이 생길 경우를 말한다. 북부전구가 당시 4급 전시대비령을 발령한 것은 2017년 당시 한미연합 키리졸브 훈련과 독수리 훈련 기간에 발생할지도 모를 돌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었다. 중국 국방부는 이런 보도를 가짜 뉴스라면서 부인한 바 있다. 특히 중국 인민해방군은 공수부대인 공군 제15군을 집단군과 동격인 군단 조직으로 개편했다. 이에 따라 공군 15군의 예하 4단급 부대를 모두 여단급으로 세분화하고 병력도 각 전구의 육군부대에서 차출했다. 중국 공군 15군은 후베이성 샤오간에 사령부를 두고 있다. 공군 15군은 지난 6월 지린성 중서부 궁주링의 공군기지에서 한국의 사드 배치 지역을 겨냥한 낙하 침투 훈련을 실시했다. 당시 훈련은 공수부대의 확대 개편 이후 처음으로 동북 지역에서 실시한 것이다. 궁주링은 북한 접경과 400k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으며 경북 성주군 사드 포대와도 직선거리가 900km에 불과해 2시간이면 도달할 수 있다. 중국 관영 CCTV는 공수부대의 이런 훈련은 한반도 급변 사태 발생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런 맥락으로 볼 때 중국 공군 15군은 북한 급변 사태 때 주요 핵시설과 미사일 기지 등을 점령하는 것이 주요 임무임이 분명하다. 인민해방군은 또 다양한 특수부대들도 보유하고 있다.
최근 북한의 핵실험장이 있는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와 인접한 백두산 지역에 인민해방군 특수화력 부대 1개 여단이 포진하고 있다는 보도까지 나왔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산둥반도가 북부전구의 다른 지역과는 육로로 연결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북부전구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는 산둥반도에 포진한 육해 공군을 활용하겠다는 의도다. 한반도에서 360km 떨어진 산둥반도는 동북아시아에서 최대 규모의 미군 기지가 있는 평택의 맞은편에 있다. 산둥반도에 주둔하는 육해 공군의 지휘권이 북부전구 사령관 지휘 아래로 들어간 것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거나 북한 급변 사태 때 인민해방군이 북한 중국 국경을 통해서 한반도로 진출할 뿐만 아니라 산둥반도의 육해 공군을 함께 동원한다는 의도라고 볼 수 있다. 제80군은 북한의 동창리 미사일 기지를 비롯해 영변의 핵시설을 점령한다는 계획도 세워두고 있다. 북부전구에는 북해 함대도 포진하고 있다. 북해 함대는 산둥성 칭다오에 주둔한다. 중국 유일의 항공모함인 야오닝호를 비롯해 핵잠수함 3척, 재래식 잠수함 25척, 구축함 18척, 미사일 초계적 및 소형 호위함 24척을 보유하고 있다. 북해 함대는 서해에 대한 해상봉쇄, 해군 육전대의 북한 서부해안 상륙 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중국 해군은 앞으로 광둥과 잔장 등에 주둔하는 2개 여단, 2만 명 규모의 해군 육전대를 병력 10만 명을 보유한 6개 여단으로 확대 개편할 계획이다. 해상육전대는 대만 무력 침공이나 센카쿠 열도 상륙작전, 북한 급변 사태 등의 선봉대로 투입된다. 인민해방군은 동부전구와 북부전구의 육군 집단군 소속 각 1개 사단을 지난 2017년 1월과 3월 해군육전대로 전환하고 동해함대와 북해함대의 일선 전투부대로 재배치했다. 북부전구 공군은 3개 전투사단, 1개 정찰사단, 2개 지상공격여단, 1개 지대공 미사일 여단으로 이루어졌다. 미사일 레이더 기지, 통신감청 기지 등 전략 자산이 산둥반도와 야오둥반도에 전개되어 있다. 북부전구 공군은 지난 7월 23일 전투기를 동원해 서해 공역을 비행 중이던 미군 정찰기를 가로막는 등 위용을 과시하기도 했다. 로켓군의 제51기지도 한반도를 담당하고 있다. 중국 CCTV는 로켓군이 운용하는 둥펑 21D 미사일 군사 훈련 장면을 보도하기도 했다. DF-21D는 항공모함 킬러로 불리는 지대함 미사일로 북한 급변 사태 때 미국의 항공모함을 타격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로켓군은 7개 기지와 32개 여단급 부대로 구성돼 있다. 산둥반도에 전개된 제51기지 예하 3개 여단은 500여 기회 중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산둥성 라이우의 제822여단과 야오닝성 다렌의 제810여단이 보유한 탄도미사일은 한반도와 일본을 타격 대상으로 삼고 있다. 백두산 인근인 지린성 퉁화에 주둔한 제816여단은 사거리 600km에서 900km의 단거리 미사일인 DF-15를 보유하고 있다. DF-15는 90킬로톤급 전술핵탄두 1기를 탑재할 수 있어 한반도 전역을 핵공격할 수 있다. 사거리가 1770km에서 3000km인 DF-21은 200킬로톤에서 500킬로톤급 핵탄두를 최대 5기까지 탑재할 수 있다. 게다가 인민해방군은 산둥반도와 동북삼성에 신형 UHF 레이더를 배치해 한반도 전역을 감시하고 있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각종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 중국 시진핑 주석은 지난 8월 1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인민해방군 창설 90주년 기념 경축대회 연설에서도 인민군대가 항미원조 전쟁 등을 승리로 이끌어 국위와 군위를 떨쳤다고 밝히기도 했다. 항미원조 전쟁은 한국 전쟁을 일컫는 중국의 용어다. 미국의 지원을 받은 남한의 침략에 맞서 조선을 구하기 위한 전쟁이라는 뜻이다. 시진핑 주석의 이런 발언은 한국 전쟁의 역사적 진실을 호도하는 것이다. 시진핑 주석은 항미원조 전쟁처럼 앞으로 미국과 싸워 승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시진핑 주석의 이런 연설 내용을 볼 때 중국 인민해방군은 북한 급변 사태 때 병력을 동원해 개입할 것이 분명하다. 이 경우 한반도가 미국과 중국이 벌이는 치열한 군사력 대결의 무대가 될 수 있다.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북한 급변 사태 시 중국 인민해방군의 북한 진입은 시나리오가 아니라 현실적인 작전 계획임을 명심하고 북한을 예의주시해야 할 것이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됩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